아무것도 없는 데서 솟아오르는 이 세계들을 보아라. 그것은 그대의 힘 안에도 있다. 오늘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주제를 이어가려고 해요. 책 내용을 통으로 읽어서 책을 따로 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될 거고요. 책을 매개로 하여 잠시 생각해보고 내면을 진정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저자가 책에서 헤르만 헤세의 영적인 소설 시타르타의 장면을 일부 소개합니다. 시타르타와 그의 친한 친구이자 동행자인 바수데바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네도 강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시간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 말이네. 바수데바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퍼졌다. 그렇다네 시타르타. 자네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강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지. 그 근원에도, 하류에도, 폭포에도, 나루터에도, 흐르는 줄기에도, 바다에도, 그리고 강에게는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그림자도 없이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것 말일세. 바로 그거야,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았고 그것 또한 하나의 강이었네. 어린 시타르타, 젊은 시타르타, 그리고 늙은 시타르타는 실제가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실제는 제자가 아이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어린, 젊은, 늙은 시타르타를 구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림자에 의해 분리된 것 뿐이었지 라는 말을 합니다. 강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물줄기는 어디로든 이어지고 연속성을 갖는 거죠. 시간의 흐름 안에 놓인 우리의 인식, 모든 것은 어느 만큼 어리거나 어느 만큼 나이 들었다라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물줄기처럼 흐르는 그 순간에만 그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고 매 순간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적 나이, 생리적 나이, 심리적 나이를 지니는데 이 중에 시간적 나이만 고정적인 것입니다. 편의상 달력을 만들고 날짜를 세고 거기에 따라 카운트가 되는 것 뿐이죠. 그 사람의 내면, 성품, 에너지, 분위기, 표정, 말투, 걸음걸이, 피부 상태, 이미지, 패션, 건강 상태, 신체 기능 등등 이것은 한 해 한 해 세면서 말하는 그 나이를 뛰어넘는 그 나이와는 차이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노화를 촉진시키는 부정적 요인과 노화를 지연시키는 긍정적 요인 이런 것도 이렇게 목록을 적어놨는데요. 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만족, 사람과의 관계, 규칙적인 생활 등등이 써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지는 않아요. 계속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 부분과 맞닿아 있거든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내면에서 갈등하고 돌파구나 지름길을 찾고 싶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때 잘 나이 드는 것, 어디다 가치를 둘 건지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일자리나 수입이나 경제활동이나 어느 거 하나 안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대체 세상에 안정적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것이 곧 삶이고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태어난 연도 기준으로 이전의 상황은 되게 아득한 옛날인 것처럼 어릴 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10년도 어찌나 빠른지 6.25 전쟁이나 세계대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전쟁의 공포
사실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데 잊어버리고 살았죠.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지금의 우리, 남의 나라 지배를 받거나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려나?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신음하고 대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당장에 내 가족 중에 아파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걸 아직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스페인의 숫자는 이미 어마어마하고 국내 기준으로만 봐도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 숫자를 봐도 좀 무뎌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무뎌질 수 있겠어요? 한 명 한 명의 생명이고 인생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망자가 어디서 끝날지. JP모건 투자회사에서 3월 20일경 한국의 감염자가 10,000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 않은 예측이었고, 또 어디서였지? 요새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인구의 40%였나 60%였나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는 그런 예측도 본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겸허한 성찰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봅니다. 반강제적으로 집에 감금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다. 다는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몸살이고 있거든요. 당장에 아플까봐 라는 관점보다는 나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격리부터 돼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물론 전염병은 이전부터 많았죠. 독감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근데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속성상 여러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거. 그래서 살면서 각 개인이 얼마나 꿈꾸는 것을 성취하는지, 그렇게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자의식과 싸우는 그런 정도만도 사실 우리는 피곤했는데, 그래도 좋은 때에 태어나서 좋은 것들 누린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딴 데로 좀 샜는데 틀에 딱딱 맞추지 않아도 되죠? 제가 설명하는 영상 찍을 때, 편집할 때 말과 말 사이의 구간을 많이 잘라내거든요. 이 책 관련 영상 지난번에 찍었을 때도 호흡을 좀 빠르게 했거든요. 잘 때 듣는다고 가정해서 오늘은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나긋나긋 천천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아마도 오늘은 제 말이 느려져 있을 거예요. 어떤 명상하는 채널 보니까 아주 짧은 문장, 그 한 문장을 거의 1시간, 2시간 내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런 성격의 것도 있듯이 규정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는, 그리고 제가 앞에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막 설명하거나 말하다 보면 숨이 이렇게 차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오늘은 의식적으로 느릿느릿 해보니 목도 좀 덜 아픈 것 같고, 나이를 먹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렇게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늙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는 거. 건강검진하면 신체 나이는 몇 살인지 따로 진단을 해주죠. 저희 엄마가 아시는 분은 거의 60대인데 골밀도 이런 거는 20, 30대처럼.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운동, 식생활 또 굉장히 신경 써야겠죠.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이 어쨌든 있잖아요. 피구를 하든 반려구를 하든
그 시간을 즐기고 좋아한 편이었는데, 근데 성인이 되니까 남자들은 야, 우리 공 좀 찾아 하면서 축구도 하고 뭐 농구 한 판 할래? 뭐 이런 게 좀 되는데, 여자친구들끼리 축구나 농구하는 장면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뭐 수영 아니면 헬스? 근데 이상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체육 시간에 막 공 찰 때는 재밌었는데, 웃고 환호하고 진짜 생동감이 있었는데, 근데 헬스장 가니까 다 무슨 좀비 떼 같이 그냥 모니터 보면서 팔다리만 젖고,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리고 수영장은 또 락스물 같은 거 먹게 돼서 뭔가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결국은 걷기 운동, 조깅 이런 것 해야 되는데 또 의지박약이라 하루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네. 책 읽기에서 약간 명상으로 가는 듯 하다가 만담으로 빠지는 중입니다. 비타민 하나 주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하면은 진짜 몸이 낫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결국 노화를 막기 위해 또는 늦추기 위해 정신을 맑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 집단에 20년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60살인데 40살 청년처럼, 작년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게 막 생활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굼뜬 걸음걸이나 약해졌던 근력이나 이런 게 막 달라지는 거죠. 힘이 불끈 생기고. 그런 내용도 근거로 듭니다. 그냥 심리적인 부분만 건드리는 그런 추상적인 책은 아니고요. 물리적 요소까지 고려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의학적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알고 살아가야 할 그런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몸을 따뜻하게 하라거나 고요한 곳에서 명상을 하라거나 방법도 제시를 하고요.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네. 곧 끊길 것 같아요. 이미 제 이 멘트를 듣기 전에 단잠을 주무시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해지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인사를 드릴게요. 모두 편안한 한 주 보내세요.